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안성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나 그리고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AI 정책연구실에서는 AI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성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신경망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로 정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문서 요약이라든지 소설이나 시나 보고서 같은 장문, 그리고 이미지 생성,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 등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성 AI의 종류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화형 AI, 검색 엔진 AI, 그리고 이미지 AI, 그리고 음성 작곡 분야의 AI가 있습니다. 먼저 대화형 AI로는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가지고서 대화가 가능한 챗봇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챗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 등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 AI는 검색 엔진의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을 결합한 그런 AI를 말합니다. 역시 구글의 바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인데요. 역시 오픈 AI의 달리,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재현하거나 음성을 합성하고 작곡하는 형태의 AI인 음성 작곡 분야의 AI인 발리, 그리고 아이바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생성 AI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의 융합, 즉 AI 플러스 X 형태로 되어서 파급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성 AI의 활용 분야로는 제조, 유통, 금융, 미디어, 그리고 1차 산업,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다양하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제조 영역에서는 생성 AI가 생산 현장의 단순 반복 작업을 대체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는 물류 유통, 그리고 고객 응대, 시장 조사, 광고 등 노동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이런 산업 현장에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생성 AI의 이런 자연어 처리 기능을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금융 투자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성 AI는 창작의 영역인 예술 문화 영역에 활용이 되면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쪽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오픈 AI가 지난 2021년 6월 달에 GPT-3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코드 완성 AI인 코파일럿을 개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주석 형태로 원하는 기능이나 함수를 입력하게 될 경우에 의미를 파악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코딩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구현이 까다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오류 찾기라든지 이런 노동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개발자에게 편의와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GitHub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업로드된 모든 그 GitHub 포탈 내에 있는 코드의 46%가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파일럿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시간을 55%나 단축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용을 해봤던 사용자들의 75%가 만족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생성 AI가 도출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이 되고 기술적인 한계성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정부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에서 학습 과정의 모델의 교정을 위해서는 사람의 개입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RLHF라는 형태의 이 사람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강화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람이 개입해서 이 부분을 교정해 줄 것이냐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완벽한 답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의 규모라든지 편향성이라든지 또는 최신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종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교정 기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숫자 이런 근거를 생성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확신적인 답변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오염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전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 또는 오염, 편향 이런 잘못된 데이터의 학습 때문에 1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생성 AI라는 것은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답에 유사한 답안을 만들어내는 확률 모델에 근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최근에 출시된 오픈AI의 GPT-4라든가 구글의 바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같은 경우에도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전 모델의 한계점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나 학습 데이터 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의 학습 데이터 부분은 학습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위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이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을 학습에 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데이터를 GitHub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GitHub에서 무상으로 가져와서 활용함에 따라서 개발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에 피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학습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생성 데이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가 생성한 결과값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저작권청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새벽의 자리야라고 하는 이 저작권을 일부 인정을 해줬습니다. 생성 AI로 인한 산업 간 AI 융합 및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및 직업 능력의 변화도 야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AI의 범용성에서 오는 인간 역량의 대체가 예상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오픈AI 연구진들은 GPT와 같은 생성 AI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런 효과성 분석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80%는 최소 10% 이상의 업무에서 생성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의 노동자는 최소한 50% 이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경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으며 비판적인 사고 업무는 영향을 덜 받고 단순하거나 반복 작업인 부분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IT 시스템이 단순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생성 AI는 전문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챗GPT 등의 생성 AI가 5년 안에 현재 직업의 20%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성 AI로 인한 노동자 대체 가능성 우려가 있는 반면에 생성 AI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1992년에 기술 진보가 비숙련 노동자보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생성 AI는 기존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고수준의 숙련된 직무 역량이 요구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AI 활용 능력입니다. 가장 빨리 크게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AI를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및 창의성입니다. AI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과 예측을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지능은 분명히 앞서지만 복합지능, 즉 인지지능이나 사회지능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통해서 AI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입니다. AI로 인하여 수많은 데이터가 용이하게 생성되고 수집되고 또 정제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분석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해석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간 상호작용입니다. 대화 능력, 리더십, 팀워크, 인간관계 형성 및 협업과 같은 능력은 여전히 사람 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AI와의 업무 협력에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방향과 형태, 그리고 방법이 그것입니다. 먼저 교육의 방향 측면에서는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의 형태 측면에서는 기존의 숙련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의 방법 측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학습 성취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교육 방향 측면에서는 창의력 함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주로 지식 전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 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합니다. AI 활용 능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 관리,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법률 교육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AI의 발전과 더불어 윤리 및 법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소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형태 측면에서는 개인주도 교육과 산학협력 교육 측면이 있겠습니다. 개인주도 교육에서는 지속적인 숙련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개인 선택 자율성 및 휴대성을 제고한 개인주도의 평생교육훈련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교육 측면에서는 AI 기술 전문가와 협력해서 직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 측면에서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측면에서는 AI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자연화 처리 등의 주제 강의 및 실습 코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VR이나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그리고 게임 기반의 학습 등을 통해서 학습 경험의 개인화와 실무 능력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성 AI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는 추세로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어서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습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성능이 점점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이고 범용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성 AI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산업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생성 AI로 인한 일부 직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별로 반복적이고 에러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은,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직무는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동자들은 보다 고숙련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발자는 생성 AI의 도움으로 코드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급, 고급 개발자의 수요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작업 완료 및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향의 직무 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성 AI를 프로그래밍의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하여 서브 프로젝트 등의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개발자의 고급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서 개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 AI를 프로젝트 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작업 생성, 팀원 작업 할당, 작업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관리 작업 처리 기능에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관소화시키고 팀원 관리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생성 AI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바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고도화시켜야 될 것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생성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AI가 만들어내는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고 반드시 다른 자료들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가 만들어낸 답변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해당 답변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도 함께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AI의 도움을 얻은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성 AI로 인한 직무 역량 및 교육 훈련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정보기술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개발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